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2022년 4월 13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마감한 다우지수는 약보합권으로 눈치 보기 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눈치 보기 정도로 해서 장중에는 플러스 전환 시도도 있었는데 마감 동향까지는 이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끝난다라고 하면은 어제 우리나라는 먼저 선반영되면서 밀려 내려왔었지요. 미증시도 좀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미증시가 이렇게 약보합으로 양호하게 끝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플러스권으로 시작한다. 그런데 시작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나라 증시 굉장히 좋았습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86%나 올라왔습니다. 어제 만기일 예상지수 말씀드리면서 이제 하단을 2640에서 50 정도에서 하단은 거의 다 오지 않았느냐, 한 1% 정도 남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상단 쪽이 2750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썩 그렇게 자신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급 동향이 워낙 아래쪽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오늘 우리가 지금 리스크로 안고 있는 것 중에 미국의 금리 긴축 정책 문제,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상해의 봉쇄 조치,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미국의 긴축 정책은 이미 확정되고 진행되는 과정인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예외. 그럼 불확실성 해소를 할 수 있는 거는 전쟁 관련된 부분과 상해 봉쇄 조치의 완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전쟁은 아직 지속되고 러시아가 빠르게 평화협상을 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전쟁도 아니에요. 그럼 하나 남은 거 뭐죠? 상해 봉쇄 조치가 조금 풀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되나 봤더니 오늘 완화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일 만한 재료를 하나 찾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동안 너무 안 나오고 이제 상해 봉쇄 조치 같은 경우는 점점 더 연장된다라고 하고 우리나라에 이제 부담이 되는 요소들만 좀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굉장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이슈가 나왔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 수급 동향도 요즘에는 계속 별로입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코스피, 이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그렇게 매수가 안 들어왔지만 환율이 좀 안정돼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상해 봉쇄 조치가 좀 완화되면서 환율이 좀 안정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만기일 앞두고 제일 좋은 거는 선물 대량 매수하고 콜옵션 대량 매수 들어오는 게 좋다 말씀드렸는데, 풋옵션 대량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하락을 제한하는 거니까 이것도 괜찮지만 콜과 선물 이 두 가지가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 말씀드렸죠. 콜옵션 6천 계약, 선물을 6천 계약이나 매수가 들어오고 콜옵션도 54억 이상이나 매수가 들어왔다. 강한 매수가 들어왔죠. 상승 포지션으로. 그러면서 장대 항봉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내일도 안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쪽으로 조금 더 추가 상승하려는 노력 정도는 보일 수 있습니다. 안착이 되느냐는 그건 그때 가서 봐야 되는 일이고,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가능성이 좀 생겼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적었는데 거의 2% 가까이 되는 이 반등이 나오면서 그래도 이제 이 답답한 증시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양봉이 하나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스닥은 사실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이미 900포인트 쪽으로 붙어갔다가 저점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반등 나오는 게 기정사실이었는데 코스피 영향 받으면서 같이 움직였고,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약하네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이 코스피로 쏠렸기 때문이에요. 자, 외국인들은 환율 동향이 조금 안정을 보이긴 했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라는 개념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기관 투자자들이 매매를 했는데 이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매매가 많으니까 이건 좀 제외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금융투자의 코스피 주식은 이제 선물 매도와 함께 프로그램 쪽으로 해서 그냥 이거는 퉁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 코스닥 매수는 의미가 있다. 금융투자. 그리고 나머지 쪽을 보면은 투신 쪽에서 600억 이상 매수를 했고 사모펀드에서 1000억 이상 굵직한 매수. 그리고 이제 연기금에서 1500억.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죠. 작년에 우리나라의 지수 상승 반등 구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외국인 하는데 외국인 맞는데 외국인하고 비슷한 물량을 쏟아낸 게 연기금이었죠. 연기금은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서 해외 주식 비중을 계속 늘리겠다라고 해서 이 정책이 잘못됐다기보단 타이밍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비중을 좀 늘렸다라고 하면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증시가 이렇게 답답하진 않았을 텐데 연기금이 사실 못 올라간 주범 중 하나인 거죠. 외국인과 연기금. 그래서 양대 거의 범죄자 수준이 된 거죠. 우리나라 증시가 답답하게 흘러가는 데에 대해서는. 그런데 연기금이 1,500억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와야지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단발적인 수급은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종목들을 보면은 제가 최근에 그동안은 말씀 안 드리던 종목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 지난달부터 갑자기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죠. 이제 볼만하다. 근데 LG에너지솔루션도 하락할 때 보는 것보다는 하락이 좀 정체할 때 보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언제 매매하는지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최근 한 달 동안. 자, 그래서 최근에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냐?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삼성전자 이쪽은 안 봐도 됩니다라고 최근에 너무 갑갑하니까 볼 필요도 없습니다 했던 삼성전자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어제도 굉장히 강력하게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67,500원 하회에 했는데 이거 회복되는 구간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주 강하게 밀리기보다는 이제는 삼성전자를 슬쩍 담아볼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늘이 됐던 이번 주 후반이 됐던 이제 삼성전자를 담을 때가 됐다, 모아갈 때가 됐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이제 새 신정부의 이제 세제 혜택 기대감 같은 경우가 기존에도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서 삼성전자 이 구간이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 급등주처럼 이렇게 막 치고 올라가서 저 정고점을 돌파하고 이런 거는 그러면 좋겠지만 그 가능성보다는 일단은 하락을 제한하고 1차적으로 한 7, 8%에서 좀 올라가면 한 10% 정도 되는 요 반등을 짧게 일단 반등을 노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는 가능성이 열리지 않았나 싶어요. 일단 출발점은 됐고 워낙 수급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지지부진하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긴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번이 기회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드렸던 것 변함이 없다라는 거 변치 않고 오히려 이렇게 반응이 나옴으로써 증명이 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렇게 움직일 때 하이닉스 같이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고 저는 기대 수익률은 11만 5천 원 여기만 회복되면 하이닉스가 좀 더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드렸죠. 기대 수익률도 약 5% 정도는 조금 더 높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대신 조건은 11만 5천 원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DB하이텍이나 이런 종목들은 가장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에서 파운드리 쪽으로 집중하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파운드리는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상승한다라는 거 그리고 캐파가 꽉 차 있다라는 거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객들 주문량을 아직도 못 따라갈 정도로 이제 파운드리는 업황이 워낙 호황이기 때문에 DB하이텍 같은 경우 쉬고 있을 때 그냥 주워 담으면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테크윙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제 강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종목 21,000원 하회했는데 괜찮다 오히려 매수 구간이다 말씀드려 다시 21,000원 바로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최근에 거래량도 실리면서 계속 위쪽 방향으로 추세를 돌려세우는 모습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ENF 테크놀로지도 오늘까지 올라왔는데 이제는 이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이제 조금 쉬는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4만 원 위에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냐. 이게 4만 원 아래 있을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4만 원 넘어갈 때까지 기다리느냐. 요 35,000원 중반 정도에서 한 차례 좀 쉬었다 가는 구간에서 이제
뭐 바로 가면 제일 좋겠지만 최근 워낙 뭐 단기적으로 급등했으니까 쉬었다가 하는 구간에서 이제 뭐 다른 종목을 매매하고 또 볼 거냐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하면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반등 강하게 나오면서 ENF 테크놀로지 이제 다시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 테크인도 제자리 찾아가는 과정 말씀을 드렸죠. 이런 움직임들을 보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슬슬 움직일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는 삼성전자는 뭐 400조 원 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삼성전자를 들어올리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테크인이나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너무 작다고 할 수는 없죠. 이것도 한 5천억 되죠. 보시면은 ENF 테크놀로지도 뭐 제가 뭐 삼성전자에 비교하니까 작다고 말씀드린 거지. 이것도 한 5천억 정도는 됩니다. 시총이 5천억 정도 되는 종목이 훨씬 더 가벼울 거 아닙니까? 400조보다는. 그래서 비교해서 이제 소부장 쪽이 이렇게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삼성전자 쪽도 이제 반응이 올 겁니다. 말씀드렸던 뭐 여러 가지 징후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삼성전자 가격적인 징후, 이 정책적인 징후, 그리고 소부장에 대한 움직임 여러 가지를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렇게 바로 반응이 나와주니까 우리 뭐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한 500만 명 된다고 하죠. 500만 주주분들이 좀 그래도 최근에 좀 너무 불편하셨을 텐데 한숨은 좀 돌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뭐 이제 출발이니까요. 이제 뭐 만족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조금은 이제 한숨 돌리고 진행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중국이 봉쇄 조치 완화되면서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도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반등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5% 가까운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중국의 이제 테슬라 공장이 이제 가동 중단되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게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은 테슬라에 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악재로 작용하면서 최근에 반등 세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 휴식 구간 정도 만드는 과정이 있었다 보시면 되고. 자, 뭐 이슈 하나 더 하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현대차가 엘라베마에 공장 증설을 한다라고 합니다. 3천억 달러 규모로 증설을 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해서 2차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친환경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뭐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좋았고 추세 굉장히 잘 만들었죠. 상승 후에 횡보하면서 잘 버텨주다가 위쪽으로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나노신소재 뭐 아주 좋은 모습. 그리고 신흥 SEC나 상승 ELP 같은 이런 캔 뭐 이쪽으로 해서 강력한 모습. 신흥 SEC 이제 반등이 좀 약했었는데 이번에 좀 다시 한번 강해지는 계기. 상신 EDP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신흥 SEC처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가 이런 비슷한 움직임을 현재 나오고 있어요. 약하게 올라왔다가 이 10만 원을 넘어가면은 저렇게 강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제가 포스코 케미칼이 뭐 가장 강할 것입니다. 뭐 저는 제일 좋게 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극재, 연극재 모두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룩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은 목표 한 14만 원까지 도달하고 휴식을 취하고 있죠. 이러면은 다시 한번 주워 담을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 뭐 LNF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관련해 가지고 이제 리비안이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삼성 SDI 이렇게 올라오면 뭐 어떻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삼성 SDI 매매하는 것도 좋지만 에코프로비엠을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포스코 케미칼이나 LNF보다는 좀 후발주성으로 좀 올라왔죠 이번에. 왜냐면은 LG에너지솔루션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뒤이어서 이제 삼성 SDI 뒤따라 올라온 개념이기 때문에 양극재 쪽도 이제 뭐 테슬라나 뭐 LG에너지솔루션과 좀 더 연관이 깊은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고 이제 삼성 SDI랑 연관이 좀 깊었던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가 그 뒤에 움직였다. 이거 순서대로 움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솔루스 첨단 소재 이것도 좀 아직 안 움직인 종목들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동박 쪽 보시면 됩니다. 대주전자재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종목들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상승 후에 휴식 취하고 있는데 비슷한 움직임이 많죠. 2차전지 쪽에. 그래서 이 종목도 다시 한번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도 위쪽으로 이제 7만 원 초중반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모습 보일 수 있다라는 거. 꾸준히 추세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전자에서는 뭐 최근에 뭐 실적 좋게 나오고 이번에 또 전기차 충전 사업에
뛰어드는데 이 부분을 또 가속화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LG전자 다시 한번 하루 쉬었고 바로 또 올라오는 모습. 이제 LG전자는 이제 다시 한번 궤도에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제자리 찾아가고 있고 LG엘로비전하고 손잡고 같이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이제 LG엘로비전이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정책에 대한 이제 기대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엘로비전이 상승, 그리고 대여플러스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엮여서 같이 올라오면서 좋은 모습 보이면서 이제 바닥권에서 4% 올라왔고, 그리고 아모센스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차폐 쪽으로 이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진작부터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모센스나 디스플레이텍 이런 쪽으로 해서도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계속 문제다. 기업의 문제는 얘기 리포트나 얘기 나오는 거에 비해서 기업은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건 수급적인 문제다.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번 AACR에서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효능의 동등성을 입증했고 안전성에서도 유사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난하게 이제 FDA 승인 받고 다음 이제 바이오시밀러 출시가 되지 않겠느냐, 좀 안정적으로 출시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HLB 같은 경우도 최근 AACR에서 발표한 거 외에도 리보세라님에 대한 간암 논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간암 1차 치료제 글로벌 임상을 진행 중이죠. 임상 3상 진행 중인데 향소제하고 같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감을 모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최근에 아예 바닥에서 벅벅 기고 있는데 5% 정도 반등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도 좀 약하고 이게 워낙 변동성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10%대 이상이 좀 움직여줬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논문 발표 정도로는 아직 크게 움직이기에는 쉽지 않다 보시면 되고, 최근 조선주 연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2분기에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있는 종목들이 열리고 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조선주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현대해포조선, 현대중공업 중심으로 해서 대우조선해양도 이제 장관 후보 기대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한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수주가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조선주에 대한 유리한 리포트가 나왔고 현대해포조선 다시 한번 이제 고점 부근에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 83,000원에서 4,000원 사이 요 구간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번에 한번 지켜보면 좋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좋고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장대 한봉 실어주면서 넘어가려고 돌파하는 모습 아주 좋고요.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추세 예쁘게 만들어 놓고 한번 튀어 올랐죠.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조금 줄이면서 조정 구간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게 나와 보입니다. 최근에 추세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각도보다 더 높이 올라갔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런 각도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를 뚫어냈죠. 그러면 다시 추세 안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쉬는 구간을 노린다, 아니면은 옆으로 횡보하면은 기간적인 측면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겠죠. 그냥 계속 치고 달린다라고 하면은 한 절반 정도 들고 있다가 절반 정도만 추가 수익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부만 줄이면서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어제 이미 장관 후보 말씀드리면서 얘기했었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그동안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소외돼 있었는데 오늘 한 8% 정도 올라오면서 그래도 바닥권에서는 좀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선주가 좋으면은 조선기자의 쪽 이 성강밴드를 비롯한 하이로코리아라든가 삼강 M&T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볼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아까 전쟁 관련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빠르게 평화협상을 할 의지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느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말씀드렸는데, 에너지 관련주는 반등이 나와도 이제 안 보는 게 낫다라고 3월달에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많이 해먹었으니까요. 식량 관련주 같은 경우가 좀 남아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식량 관련주도 미래생명자원이 이제 대장인데 최근에 고점 한번 찍고 강하게 쏟아지는 것, 그리고 최근에 음봉이 연속적으로 파란색이죠. 다 장중에 계속 누군가 판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미래생명자원을 보면은 식량 관련주도 이제 한 번은 좀 놓아줘야 될 때가 된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잘못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이중천장 맞고 고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렸죠.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식량 관련주 안 건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렸고, 예외 종목이 있다면 남해화학 하나 말씀드렸어요. 제가 남해화학이 12,000원 넘어가면은 좋아질 겁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남해화학이 뒤늦게 이렇게 12,000원을 넘어왔죠. 미래생명자원이나 이런 나머지 종목들은 저 위에서 많이 이미 크게 하고 이제 쉬어야 되는 구간이죠. 그런 남해학은 어때요? 밑에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추세 만들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해학 같은 경우는 아직 올라갈 자리가 남아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12,000원 돌파하면 좋아진다. 그리고 어제도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렸죠. 12,000원 요 구간만 유지되면 남해학은 괜찮다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바로 하루 전이니까. 남해화학은 좀 예외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고, 남해화학하고 그래도 볼만한 게 이제 효성 OMB 같은 경우도, 얘는 그래도 왼봉도 많고 해서 리스크가 있는데 14,500원 좀 이제 타이트하게 손절을 잡고 보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해학이 좀 안정적이고 효성 OMB는 불안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한 방이 남아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구간에서 이제 보는 것이고, 그게 아니다 난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혹시나 얘는 밀리면 크게 밀리니까 변동성 이런 리스크를 안고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남해화학 쪽이 좀 더 낫다라는 거. 남해화학도 근데 오늘 강하게 치고 올라와서 쉬는 구간을 좀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좀 AS를 해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동제약. 제가 일동제약도 계속 말씀드렸죠. 제가 미래생명과학도 그렇고 미래생명자원도 그렇고 기존의 에너지 관련 GSE나 중앙에너비스 이쪽도 그렇고, 이쯤이면은 이제 좀 줄여야 된다. 이제는 올라오면은 정리 구간으로 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일동제약도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똑같은 말씀드리고 있죠. 이제는 올라가도 여러분들 줄이셔야 된다. 한 번 더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폭포수처럼 지금 쏟아져 내렸죠. 오늘 하한가 진입했습니다. 시오노기제약하고 이제 공동 개발한 경구용 치료제 4월에 긴급 사용 승인 받을 거다라고 했는데, 동물 시험 중에서 이 태아 쪽에 기형 가능성이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시오노기제약도 강한 급락을 보였고, 일동제약은 아예 뭐 하한가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좀 이 워낙 많이 올라왔으니까 줄여야 될 자리에서는 좀 줄이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리오프링주나 이런 건자재나 이런 쪽은, 그리고 원자력 이런 쪽은 순환매 노릴 수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이브가 최근에 상승 후에 휴식,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뭐 BTS 동생 걸그룹 나온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 올라오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연에 대한 기대감,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스튜디오 드래곤 이 엔터주 같은 경우도 스튜디오 드래곤을 필두로 해가지고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바닥권에서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와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것 같습니다. 한 달 이상 휴식을 취하고 다시 한번 이제 위에 막혀있던 고점을 돌파해가지고 새로운 시세를 만들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아주 좋다라는 거. 그리고 좀 탄력 있고 재밌는 종목은 제가 볼 때 제일 뭐 대장처럼 움직이는 거는 사마네트웍스 아니냐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거 한 달 내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마네트웍스가 굉장히 꾸준한 모습을 보면서 또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어떻게 한다? 이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쉬는 구간에서 주워 담는 거다 말씀드렸고,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이거 6,000원 구간 유지만 잘해주면은 더 갈 거다 말씀을 드렸고, 뭐 단기간에 올라가면 좋겠지만 좀 꾸준하게 천천히 가더라도 9,000원 수준까지는 가능성 충분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반등이 조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래량이 좀 더 붙어줘야 되니까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서 이런 식으로 양봉을 세워준다라고 하면 인터파크도 다시 한번 새로운 시세를 만들러 갈 수 있다. 이 6,500원에서 6,600원 요 구간 정도를 넘어가 준다라고, 6,000원 중반대를 넘어가 준다라고 하면 인터파크는 다시 한번 뭐 새로운 시세 만들러 갈 수 있습니다. 중간 저항은 7,500원이 될 거고, 목표치는 9,000원 정도로 보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한세실업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실적 호전주 여러분들 생각한다.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오히려 수혜를 받는
이런 섬유업종, 한세실험이나 영업무역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급등한 다음에 가격도 아주 좋은 가격까지 이제 원하는 가격까지 내려와져 있고 27,000원 아래서는 저점 매수가 나오는 이 아래 꼬리에서 계속 저점 매수 나오는 거 확인된다라고 뭐 어제도 그렇고 뭐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서서히 좀 담아가는 것도 이제 안정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모습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세요.